자, 다음 명제의 참거짓 판단하고 거짓인 경우 판례를 제시하시오. 자, 나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 잘 나온 것 같아. 문제집 보면요.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엑 써가지고 옳은 거 보시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 근데 대체로 애들이 뭔가 정리도 안 해주고 왜 풀라니까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 우리 한번 싹 정리해보자. 1번은 아까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나왔던 예시거든요. 둘 다 무한대로 간대, 발산한대. 그러면 차이가 0일까? 아니라 있지. F. 판례가 A에는 N, B에는 N-1인 경우는 AN 빼기 Bn이 1이 된다 했어요. 2번. A에는 한없이 커지고 B에는 한없이 작아지는데 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 되겠죠? 얘는 참입니다. 자, 3번도요. 아까 말했지. 혼자 있지 않아. 그러면 무조건 뭐 해라? 치환하자고. 이것만 기억하면 다 풀 수 있어, 얘들아. 뭘로 치환할 거냐면 나는 얘를 CN이라 치환할 거야. 그럼 1m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0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리고 문제 추가로 A에는 극한값이 알파로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누굴 찾아보래? BN 찾으래. 그럼 AN 빼기 BN이 CN이니까 BN은 뭡니까? AN 빼기 CN이죠? 그러면 AN과 CN 내가 이미 아는 애들이니까요. 이걸 활용해서 BN 구하면 돼. 이렇게 BN을 적어 놓고요. 양쪽에 리미트를 붙여봐. AN과 CN 모두 수렴하니까 수렴의 값은 알파 빼기 0에서 알파가 된다. 오, BN은 알파로 수렴하는구나. 해서 이 명제는 참이 돼요. 선생님은 굳이 간단한데 그렇게까지 풀어야 해요? 나는 이걸 풀려고 설명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이 주어지고요. 이걸 토대로 새로운 수열에 수렴하는 값을 찾으라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치환해가지고 B에는 하고 정리해서 풀면 다 풀려요.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한 거지. 이거는 간단히도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1번의 역이지. AN과 BN이 모두 차이 극한이 0이면은 얘랑 얘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맞아요? 틀려요? 1번의 역이요, 역. AN은 N이라 해. 영이라 했구나.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빼서 0이래. 빼서. 얘들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10, 10, 10. BN도 똑같이 뭐라 하면 돼? 10, 10, 10. 그 빼면 항상 얼마야? 0이지. 하지만 수렴해? 높. 그래서 거짓. 다음 5번. 둘의 극한값이 다르대. 일반항이 다르대. 그러면 극한값이 다르니. 이건 맞아? 틀려? 틀려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했었죠, 얘도. A에는 1 빼기 n분의 1이고 나 많이 우려먹네. 둘이 다르죠? 하지만 둘 다 수렴값은 얼마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니까 작다 하고 작거나 같다 기억나? 뭐지? 두 번째 파트에서 했던 거 등호가 붙을 수도 있다고 했었어. 자, 6번. 누구 둘이 발산이래. 발산이면 곱도 발산이니까 이런 거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돼.
1마일 1마일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발산이죠? 근데 B에는요 거꾸로 마일이라 해봐. 그럼 항상 AM, PN이 뭐 나오니? 마일 나오지? 그러니까 일정 값으로 수렴하게 되니까요 이 역시 틀렸습니다. 수렴할 수도 있어. 자, 다음 2번. 무한 등비급 이번엔 등비 수열이에요. 수열 중에서도요 앞으로 가장 많이 보일 게 등비 수열이거든요. 등비 수열에 수렴 발산에 대하여 서술하여라. 자, 단순하게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R이 선생님 접지 마봐. 2라면은요 첫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가죠. 계속 어떻게 돼?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R이 2분의 1이면요 작아지는데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면서 작아져? 0에 가까워지면서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지? 1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이니까 뭐다? 수렴. 얘도 수렴이죠. R이 마이너스 1이면요 왔다리 갔다리니까 뭐예요? 진동이므로 발산. 그러면 R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달라지는구나. 아, 그럼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그래서 R의 범위를 나눠서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자, R이 1보다 클 때부터 할까? 클 때, 두 번째는 R이 1일 때, 세 번째는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네 번째는 마이너스 1일 때, 다섯 번째는 R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자,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커진 상태에 무한대가 되고요. 두 번째 R이 1일 때는 1로 수렴한다. 자, R이 2분의 1일 때는 점점 어디 가까워진다 했어? 0에 가까워진다 했었지?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도 역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역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R의 n제곱이 수렴하려면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아야 해요. 아, 이런 3번에 나왔잖아. R의 n제곱과 A, R의 n-1제곱 수렴 조건 비교하래요. 아이, 복북이야 복북. 컨트롤 C, 컨트롤 V 알아? 알아? 야, 이거 부르는 사람 의외로 많아. 이거의 수렴 조건은 여기 갖다 써.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을 이동하면 되지? 근데 A가 있어. 첫 장이 R이 아니요. 그때는 A가 0이거나 R이 이거면 돼. 범위가. 첫 장이 0이면 올 0이죠? 그래서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공비의 절대값이 1 이하, 1보다 작은 범위, 1하고 1보다 작은 범위, 이거를 잘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방금 R이 1일 때는 1로 수렴하고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0으로 수렴했잖아.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등비수열에 EN이 있는데 걔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대. 그럼 R이 얼마나 소리야? 1.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나와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등비 수열은 수렴하면은 수렴하는 값이 0 아니면 1이요. 둘 중 하나. 다음 4번 봐봐.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수열에 수렴 발산 조사하라 했고요.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너를 AN이라 잡았을 때 이거의 수렴 극한값 구하면 되는 거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루트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니까 1.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 아, 등비구나. 자, 등비하면 뭐로 이어져야 돼? 공비. 공비가 2분의 루트 3인데 어디 범위에 있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지? 그러면 극한값 얼마라고? 0. 너무 생략했나? 아니지, 이 정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얼마다 답이? 1. 아, 항이 너무 많네. 2번은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자, 뭐에 주목하자. 얘는 분수식이구나. 분수식에서는 분모의 뭘 찾아라? 대장. 분모의 대장은 뭐야? 아까는 다항식에서는 분모의 최고치 한개 찾아라 했잖아. 등비수열에서는 뭘 찾아자? 공비가 제일 큰 놈. 누구야? 5의 n제곱. 그래서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눠주자? 5의 n제곱으로 나눠주자. 그래서 너를 an이라 했을 때 자, 이 식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로 나눌게요. 1 플러스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은 한 번에 5분의 3의 n제곱 2의 2n제곱은요. 제곱해버려 여기를. 4의 n제곱으로 우리한테 익숙한 꼴이 나오거든. 그러면 5분의 4의 n제곱. 자, n 플러스 1도 당황하지 마. n개만 나눠주고 한 개는 밖으로 빼버리면 돼. 정리한 요령 알겠어? 얘들아, 만약에 3의 n-1제곱을 쓰면 어떡해? 우선 n은 쓰고 3의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얼마예요? 0 0이니까 0. 자, 3번 여기는 다항식이죠? 다항식은 뭘로? 가장 차수 높은 애. 여기서는 뭘로? 6의 n제곱으로. 하여튼 키포인트는 무한대분의 상수야. 그래서 6분의 5의 n제곱 빼기 1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6은 무한정 곱하면 무한대가 될 것이고 여기는 0 됐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 굳이 사실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 알아? 그냥 없다 해도 돼. 수렴하지 않으니까 극한값 없어요. 그래서 아래 스마일 보면요. 등비수열이 섞여 있다. 그러면 분모의 각 항 중 밑에 절대값이 가장 큰 수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 나눠서 그게 결국 분모의 대장이야. 가장 큰 놈으로 나눠야 무한대분의 상수 나와. 왜 에어컨에 23도는 춥고 24도는 냄새가 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덥니? 괜찮아? 자, 마지막입니다. 5번, 6번 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자, 아니구나. 좀 다르구나. 5번부터 봅시다. 일반항 A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극한을 구하여라. 자, 방금까지는요. 아래 n제곱, 거듭제곱만 있었는데요. 얘는 아래 n제곱이 포함된 복잡한 식이에요. 방금 분자 분모에 모두 아래 n제곱이 있었지. 근데 여기는 그러진 않고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아래 n제곱이 포함된 식은요. 아래 n제곱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포함된 식이야. 아래 범위를 나누어서 극한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야 하거든요.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2라고 마이너스 1 따로 가야 돼. 저는 보통 쓰고 시작하라 하거든.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 때 나눠야 하는데 문제에서 단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했으니까 이 세 가지만 봐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처음부터 AN 하지 말고 R의 n제곱도 구해볼게. 얘들아, 절대값이 1보다 커. 그 큰 값을 n제곱 했어. 그럼 얘가 점점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인데 이쪽이 무한대로 간다 했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결국 극한값은 뭐다? 0이구나. 다음 두 번째는요. 절대값이 더 작으면은 방금 무한 등비수열 했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무한정 곱하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했거든.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의 값이 1 더하기 0분의 1이 되어서 이때는 1이 돼. 그러니까 앞에랑 차이점이 뭐냐면 r의 n제곱의 극한 구하고 걔를 다시 an식에 넣어주란 얘기야. 자, 세 번째는 어디로 가겠어? r이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 n제곱분의 1은 1 더하기 1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1이 돼요. r의 n제곱을 구해놓고 a는 넣어주란 얘기였어. 근데 지금 이제 처음이어서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통 절대값 1보다 크잖아? 그럼 무한대로 가고 절대값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고 1이면 1로 간다. 이렇게 구한 값을 여기 위에 식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바로 2번도 해볼게요. 내가 위에서 범위를 4개로 쪼개줘야 한다 했는데 여기는 r이 양수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r이 그냥 1보다 크다. 두 번째는 r이 1이다. 세 번째는 0과 1 사이다. 약간 좀 추리하게도 되지? r의 n제곱 어디로 가 이거? 얘는 1. 마지막은 그래서 이제 이 식을 구할 건데 그냥 대입하면 될까? 좀 어려워진다.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하면 안 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1 아니야. 이렇게 분수식이 있고 거듭제곱이 양쪽에 있다면요. 분모의 대장, 즉 r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셔야 돼요.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1. r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r 빼기 r의 n제곱분의 1이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된다 했으므로 너는 0이 됐고 정리하면은 r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1은 개 쉬워. 그냥 1은 뭐 하면 돼? 1은 곱해봤자 1이니까. 그냥 암산해.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니까 얼마야? 0이죠? 자, 세 번째.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거듭제곱이 어디로 간다 했니? 0으로 간다 했으니까 0 더하기 1분의 0 빼기 1에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돼요.
이해됐었어요? 너희 다 수원 원장님하고 했어? 그러면 1번 안 해야지.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 있었는데요. 지금 빠졌어요. 수열이 내용이 진짜 훨씬 많아서 지금보다 줄었어. 저는 교육과정이 아닌 거를 지향합니다. 자, 그래서 스킵할게요.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은 다음을 만족하는 수열이 있는데 2번만 봐. 2번에서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 했거든? 자,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뭔 말이라고? 아, A에는 수렴하는구나 라는 게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자, 아까 말했지? 너의 수렴값을 알파라고 하면은 n 플러스 1의 수렴값도 뭐다? 얘도 알파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 주어진 식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an 더하기 3과 같다. 너 알파로 가고 이쪽도 알파로 가니까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결론 알파 얼마예요? n이든 n 플러스 1이든 극한값은 같으니까 그 애들을 알파로 치환해서 값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5분이나 시간 남았으니까 듣기만 해봐. 이걸 왜 설명 안 하려고 하냐면 실질적인 풀이는 이거야. an 플러스 1. 자, 얘들아, 여기 3이 없으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그 다음에 2분의 1이 없으면 무슨 수열이야? 등차요. 이게 두 개 섞였어.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못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은 자, 일정한 수를 빼가지고 규칙을 찾는 거야. 자, 무슨 수열이야 얘는? K를 빼면은 등비가 된다는 얘기야. K가 빠져야, K만큼 빠져야 등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빼줘야 돼요. 규칙이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 k가 되는데 여기 상수항이 3이니까 k가 얼마 나와? 6이 나와. 따라서 an 플러스 1 빼기 6은 2분의 1 an 빼기 6이다. 아, 얘는 일반적인 an이 아니라 이런 수열이구나. 그럼 첫 장이 뭐예요? a1-6이 0이 첫 장이 되는 거고요. 곱해진 2분의 1이 공비가 되어서 일반화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 an은 a1 빼기 6에다가 2분의 1에 n-1제곱하고 더하기 6한 게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낸다 했잖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얼마 되겠어? 0. 없어지고 답은 6이 되는 거라고. 근데 어때?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겠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다행히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우리는 알파로 치환만 해서 풀면 돼. 7번도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거든. 그래서 안 할게.